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지지율 바이든 51%대 트럼프 48%, 사법 리스크 반영되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등록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지지율 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본격화된 가운데 사법 리스크가 여론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 22 올해 100bp 넘게 금리 내릴 수도. 마리오 센테노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는 유럽 중앙은행의 올해 금리 인상폭이 100bp를 넘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CB 정책위원이기도 한 센테노 총재는 현지 시간 22일 보도된 중앙은행 전문 매체 이코노스트림과의 인터뷰에서 연말까지 100bp 넘게 금리를 내릴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잠재적으로 그렇다면서 지난 3월 예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 2%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현실의 확인에 달려있다고 답했습니다. JP모건 자산운용 채권 변동성, 미국 정부 과도한 부채 여파. 미국 정부의 급증하는 부채가 최근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촉발한 요인일 수 있다고 JP모건 자산운용이 분석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JP모건 자산운용의 데이비드 켈리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이날 배포한 투자노트에서 20년 전 공적 시장에 나와 있던 미국 국채는 4조 2천억 달러 수준이었고 이는 미국 GDP의 36%였다며 10년 전에는 이 수치가 12조 6천억 달러, GDP의 74%까지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오늘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좀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놀란 가슴을 좀 쓸어내릴 수 있었던 하루였는데요. 중동 리스크가 좀 완화되게 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을 했고요. 유가도 좀 안정세를 찾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흐름 괜찮았습니다. 물론 반도체는 잠시 쉬어갔지만 여기에 있었던 수급들이 다른 섹터로 전반적으로 좀 움직였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저PBR 관련주들로 해서 특히 은행주 중심으로 해서 시세가 좀 났고요. 자동차나 음식료 업종은 여전히 흐름이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의 훈풍 그대로 받아갈 수 있을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8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우 PD입니다. 오늘 이제 화요일인데요. 많은 분들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오랜만에 조금 이제 반등하면서 좀 마음 좀 놓으셨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4% 급등하면서 급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빠진 거에 비하면은 소폭 상승인데 아무튼 반등하면서 이제 조금 반도체주 갖고 계신 분들 좀 마음 놓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들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란에서 다시 한 대 맞았으니까 또 보복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중동 쪽 리스크가 해소가 된 느낌은 아니고 살짝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황? 뭐 안정화됐다? 뭐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쪽에 계신 국가분들은 뭐 이제 조금만 있으면 또 미상의 발사체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안심하시면 안 되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이제 실적에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승부주의 결과가 좀 궁금하시죠? 저도 좀 궁금한데 어제 이제 두 분의 승부주의 결과를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네. 유창희 대표님 삼성중공업 2.53%. 이야, 역시 지금 이게 하루치입니다. 아침 9시부터 장 마감 수익률이고요. 자, 그다음 우리 김정규 전문가님 볼까요? 네, 현대로템 1.10%. 어제 이제 제가 김정규 전문가님한테 그 폴란드 우리나라 보증 이행해달라 이걸로 인해서 조금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하루치 수익률 다들 너무 좋습니다. 일단 유창희 대표님한테 먼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당장 급한 어저께 종목 현대로템 전략을 좀 다시 수정해 주시죠.
어제 현대로템이요? 현대로템 제게 아니. 김상규 전문가님. 죄송합니다. 네, 우리 삼성중공업부터 출발해 볼까요? 네. 제가 지금 삼성- 제정신이 아닙니다. 삼성중공 뭐 일단은 어저께는 사실은 증시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낙폭과대 종목군들 중심이 많이 올랐어요.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종목이 올랐었고 지난주에 강했었던 종목군들은 어저께 상승했다가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갭상승이 2% 넘게 나왔고 장중에는 5% 정도 상승을 했다가 상승폭이 줄어들었지만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조선주는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본격적인 실적 장세에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같은 자리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한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파마 리서치가 네. 이제 어제 이제 마감하고 매각설이 돌아요? 네, 뭐 이게 뭐 확실한 건 아닌데 일단은 대주주 그 매각 얘기가 좀 도는 것 같습니다. 뉴스가 나온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2조 원대 인수를 좀 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뭐 상장 폐지 가능성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파마 리서치 시가총액이 1조 한 3천억 조금 안 되거든요. 1조 2,800억인데 만약에 2조 원대의 어떤 인수가 정말로 그게 확실하다면 그리고 되게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파트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이내에 마무리하겠다. 그러니까 다음 달 정도까지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을 본다라면 이미 그 전부터 물밑 협상이 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된다라면 근데 시간에서는 그렇게 오른 건 없었거든요. 파마 리서치가 시간에서는 3% 정도 제가 오른 거를 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매각 이슈가 좀 있다라는 것은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또 이게 현재 주가 대비 프리미엄을 거의 2배 정도 주고 인수를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하루의 흐름들 그리고 이게 정말 확실한지는 조금 더 뉴스가 어떻게 나온지를 추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 전략을 가면 될까요? 그렇죠. 저는 뭐 계속 보유하시는 게 맞다 생각 좀 하고 있고 살짝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이거에 따른 어떤 실망감이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실망감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 생각 좀 하고 있고 사업 자체도 계속해서 매출, 영업이익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본다라면 그러니까 그 중국 관련해서 중국이 이제 지금 계속해서 승인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1단계, 3단계가 있는데 지금 파마 리서치는 2단계입니다. 3단계 승인을 받아줘야지 그 주사제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받기 위해서 지금 중국 관련돼서 그 인력도 보충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라면 파마 리서치는 뭐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몰랐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 유창희 대표님한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목들이 따끈따끈한데 코리아 FT가 목표가 근접을 했습니다. 네. 뭐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코리아 FT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뭐 이따가도 말씀드릴 건 이제 것입니다만은 전기차 시장이 이제 둔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판매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둔화되고 있고 그 대체제로 하이브리드 차량이 계속 좀 인기를 끌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주가에 특히 어저께 현대기아 상당히 급등을 보여주면서 자동차 부품주들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의 승부주 이제 일주일째 달리고 또 이제 2주차 달리는데 종목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김소희 전문가님. 네. 자, 현대로템도 이제 시작이잖아요. 지금 이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차트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지금 오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변곡점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요 추세 따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수렴하는 자리죠. 이렇게 수렴하는 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과연 어떻게 되느냐. 즉 뉴스가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이고 그 다음 여기에서 만약 한번 크게 튀어오른다 그러면 최소 이 덩치 큰 거의 한 4조 3천억짜리 이 시총의 종목이 한번 크게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절대 이게 약한 모멘텀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보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지켜보면 이런 또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이제 그 스택 인베스트먼트 저번 주 17일에 네. 제시했던 종목이 그때 이제 기아 1단 넣었었는데 지금 이제 기아 4단 넣었습니다. 이제
이제 8단까지 가나요? 몇 단짜리인가요? 이건 조금 더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게 추세를 탔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스틱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굉장히 많이 수급이 지금 들어온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더 이제 많은 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올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저 PBR로도 굉장히 지금 그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승부주들 수익률 공개했고요. 더 맞춰서 에이스 전략까지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함께 대비해 봐야겠죠.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우리 유창희 대표님 준비해 주신 이슈는 실적 위크 대응 전략이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는 다시 주목받는 제약바이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이번 주에 발표 네.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 전략 좀 맞춰서 세워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들 좀 유의 깊게 봐야 될까요? 이번 주가 상당히 이번 주 다음 주가 좀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죠. 이번 주는 경제 지표도 있고 실적 발표도 있고 다음 주는 FOMC가 있는데, 일단 경제 지표 이번 주에 이제 일정을 본다라면 사실은 크게 볼만한 건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GDP 미국 1분기 성장률 발표가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금요일에는 미국 개인 소비자 지출 PCE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PCE는 우리나라 장 마감하고 이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영향력은 뭐 다음 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경제 지표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번 주가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로 빅테크 기업들 실적을 앞다퉈 발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뭐 자료화면에도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내일부터가 좀 중요하죠. 내일 이제 오늘 저녁에 GM 실적 발표를 하고요. 내일 새벽에는 이제 테슬라라든지 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메타, IBM, 포드, 램 리서치 실적 발표가 좀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새벽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인텔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그 빨간색을 쳐드린 종목군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미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올 것은 당연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테슬라는 항상 일론 머스크는 현재 실적도 중요하지만 좀 쇼맨십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거 8월 달에 좀 출시라기보다는 공개할 가능성이 높은데 로봇 택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슈가 어떻게 이제 투자자들이 반응을 하는지를 보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나라도 굵직굵직한 기업들 실적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좀 보신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부강약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내일은 이제 삼성물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하나오션 등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목요일에도 목요일에 이제 드디어 에코프로가 한 2주 정도 거래 정지 당한 것이 이제 거래 정지가 풀리고,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특히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목요일, 금요일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조선주들도 내일부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자동차를 좀 보신다라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뭐 미국 GM이 오늘, 포드가 또 내일 실적 발표를 할 텐데, 테슬라는 당연히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전기차만 본다면. 왜냐하면 계속 인도량을 계속 발표를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근데 인도량이 다 처참하지 않습니까? 또 어저께도 뭐 이슈가 있으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실적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포드하고 GM이 전기차 전략을 어떻게 수정하는지, 지난번에도 전기차 출시를 상당히 좀 뒤로 미루는 발표를 좀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것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이것보다 더 보수적으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서 관련된 기업들의 좀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뭐 어제도 많이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진짜로 뭐 GM 포드가 전기차 관련돼서 전략 전면적인 수정이 들어간다라면 뭐 그 내연기관 차량이라든지
또 하이브리드 차량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현대기아는 그 대체제, 전기차를 대체할 수 있는 차량들의 판매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가에는 저는 부정적이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기아가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좀 지금 반영되고 있는데 지주하는 정책을 추가적으로 어떻게 좀 더 해주는지 여부를 좀 주목하시면서 보면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주들 하나오션을 필두로 해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이 시간에서 이제 조선주 관련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하나오션, 삼성, 현대 모두 이번에 세 기업 모두 흑자에 동시 흑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이 그 시작을 스타트를 잘 끊어준다라면 저는 실적 피크에 대한 어떤 우려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관련된 기업들 좀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는 이제 반도체죠. 사실은 어저께 반쪽짜리 상승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시장은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 납폭과대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뭐 저PBR 이슈가 좀 있는 은행주들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었고 코스닥 쪽은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납폭과대 종목이 올라왔죠. 그래서 코스피가 한 1.5% 올라왔고 코스닥이 한 0.7% 정도 올라왔지만 사실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대부분 뭐 삼성, 하이닉스는 뭐 그렇게 많이 빠지는 않았지만 중소형주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게는 뭐 10% 이상 하락하기도 했고 최소한 뭐 4, 5% 정도 하락을 하면서 추세가 좀 이탈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살아나가려면 지금처럼 하이닉스의 실적을 이렇게 주목받은 적이 있었는가? 물론 그전에도 주목을 받았었어요. 하지만 지금 어쨌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TSMC 뭐 지난주에 ASML 실적 발표하면서 오히려 다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이닉스의 실적이 미국 우리나라 모두의 반도체 기업의 방향성을 좀 단기적으로 좀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반도체주를 끌어올릴지 아니면 좀 여기서도 좋게는 나올 건 당연하지만 앞으로의 어떤 흐름들이 해석을 조금 부정적으로 하면서 좀 하락을 불러일으킬지 여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목요일이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또 반도체 SK 하이닉스 이만큼 실적이 주목받은 적이 있었는가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SK 하이닉스가 목요일에 이제 발표를 할 텐데 네. 지난주 금요일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HBM 시장 점유율이 하반기 되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리포트가 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하이닉스만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도 제품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하반기에나 내년 상반기에 제품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력으로 쓰는 HBM 관련해서는 하이닉스가 뭐 독보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뭐 삼성이라든지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그 시장 파일을 조금씩 가져갈 텐데 저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시장이 100이라고 했을 때 100이 딱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삼성 마이크론이 이 시장에 참여를 하는 것과 지금은 100이지만 앞으로 150, 200, 300으로 커지면서 거기에 삼성 마이크론이 들어오는 건 다르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 파이 자체가 계속 커질 거라 좀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율이 조금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HBM 반도체 수요가 탄탄하게 나오는지 그럼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 메타라든지 우리는 여전히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쪽 시장에 대해서 지금도 충분히 더 한다. 이런 이런 어떤 발언들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면 뭐 하이닉스가 하반기에 점유율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또 가장 궁금한 거,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답답한 거.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계속 사야 되냐,
아니면은 그냥 이번에 반등 나온 매도해야 되냐가 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충분히 아직 가격 조정 어느 정도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바로 공격적인 매수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바닥이 어떻게 다져지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반등 상승을 좀 반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작년에도 그래 계속 작년부터 이 반도체가 치고 나가는 그 분기점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였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좋게 나오면 반도체가 그때 힘을 내면서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한 5월 달쯤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 2, 3주 정도는 좀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을 잡아가면은 좀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딱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말고도 이제 조금 투자자분들이 요즘 관심 갖는 또 업종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밸류업 관련된 네. 업종인데, 어제 이제 오랜만에 또 연기금에서 순매수를 집중적으로 했던 게 또 밸류업 쪽이고, 어제 이제 시장 보면은 금융주들이 좀 강했고요. 지유사들이 좀 강했는데, 이쪽이 또 실적도 좋다 그러는데 이쪽은 또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냥 기다렸다가 반도체를 그냥 담자라고 보세요? 전체 수익률만 계산을 한다라면 전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좋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PBR, 저밸류 이런 관련해서도 어저께 좀 이슈가 있었던 것은 수급이 들어온 것도 있었지만 중국 쪽에서도 이쪽 관련돼서 정부가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으면서 좀 같이 이제 분위기 탄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흐름을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지주사, 뭐 금융주들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항상 많이 하락했다가 첫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일단 좀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고, 뭐 반등일 가능성도 항상 열어놔야 되는 것이고, 추세가 완벽히 전환된 건 아니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라면 뭐 지금은 일단은 모아가는 관점에서 어떤 매수는 가능하겠지만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더 흐름을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가장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하신 건 지금 잘 가는 반도체 언제 매수를 해야 하나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우리 유창희 대표님이 정확하게 또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추세 전환한 후에 공격적인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주신 제약 바이오 관련된 주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봤을 때는 우선 1분기 들어오면서 글로벌 M&A가 우선 많이 늘어났다. 2배 정도 늘어난 게, 특히 1분기 들어서 이렇게 늘어난 것들을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빅 5나 빅 10 정도 된 회사들, 즉 사노피를 비롯해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머크, 그 존슨앤존슨이나 파이자, 그 다음에 이런 다른 여러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해가지고서는 현재 그 러셀 2000에 있는 그런 제약 바이오, 나스닥 관련돼 있는 스타트업을 비롯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뜨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돌아보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첫째로. 그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 유수 병원들이 지금 여기에서 그동안에는 항암 치료제 그랬을 때는 화학적인 요법, 쉽게 얘기해가지고서는 어떤 화학 성분을 가지고서 이거를 가지고서 이런 화합물들이 치료를 하는데 들어갔다면은 지금은 바이오시밀러라든가 아니면 세포 치료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그런 항암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그 자가 면역 질환 혹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질환들을 치료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거는 그동안에는 트렌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내 유수 병원들, 특히 세브란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난치성 그 말초 동맥 질환 같은 걸 대상으로 했을 때 세브란스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 그 임상을 들어가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요. 이제는 그 국내 빅5 병원들이 서서히 세포 치료라든가 아니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서서히 돌리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작용이 일반적인 화학적인 그런 약품에 의한, 즉 신약 물질에 의한 치료보다는 훨씬 더 부작용이 적다라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속도는 조금 느릴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치료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이제는 그 어느 정도의 임상 데이터들이 좀 쌓여 있다라는 것이 그만큼 증명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논문들이 나오고 그다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서 여러 그 대형 회사들이 조금씩 이런 세포 치료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서 여기 된 건데, 특히 이제 그 여기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세포의 분석이라든가 세포 진단에 대한 기술들이 그만큼 발달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상한가가 나왔던 그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새로운 방식의 그 세포 분석 기술을 가지고서 이번에 전시회에도 나왔고 앞으로도 이걸 가지고서 상용화가 들어간다 그랬을 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해가지고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세포가 어떻게 변이되는가를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AACR 그러니까 미국 종양학회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항암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한번 꺾였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꺾인 대신에 이번에 다시금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줄기세포라든가 바이오시밀러라든가 아니면은 세포 치료제를 이제 들어가고 있는 그런 회사들 쪽으로 다시금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데, 이게 단기성 자금이냐 아니면은 조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장기적으로 보고서 투자하는 자금이냐를 이제 조금 잘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한머니로 해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들이 많았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M&A의 가능성을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주력해가지고 투자하는 회사들 혹은 임상, 삼상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조금 더 여기에 대한 희망을 보고서 들어가는 그런 자금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좀 트렌드가 달라진 특징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번에 나온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세포 치료라든가 바이오 시밀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가 서서히 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저 PBR로도 가고 있지만 일부 저 PBR뿐만 이 제약 바이오들이 저 PBR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멘텀적으로도 상당히 어느 정도는 좀 매력이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 쪽으로 해가지고서 한 번 정도는 다시금 수급이 집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도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나름 은근 좀 견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는 좀 호흡이 긴 편이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달려왔던 종목들의 그 실적이 잘 찍혔기 때문에 잘 가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요거 지금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 많은 그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대주주의 갑작스러운 매도가 첫 번째가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임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실패 아니면은 실적의 문제가 항상 거기에서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던 그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징후를 알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대규모로 매도를 해가지고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들이 상당히 굉장히 낮은 가격대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횡보 아니면 완만한 하락을 지금까지 해오다가 반대로 이제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 특히 바이오시밀러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매출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단순하게 해가지고선 개발만 하는 연구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매출을 만들어서 쉽게 해서 화장품 원료라든가 아니면은 원료 의약품으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의 매출의 탈출구가 나왔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업을 통해 가지고 회사가 일단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금이 좀 더 많이 좀 더 이제 이익이 많이 나왔을 때는 R&D에다 좀 더 많은 자금을 투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제약회사들의 건전성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받아서 임상을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전보다는 성공 확률을 좀 더 높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예전의 제약바이오의 움직임하고는 상당히 좀 다르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서 HLB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갔잖아요. 요 자리를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임상학회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이렇게 빠졌었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금 이제 간암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다시금 이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자, 이렇게 봤을 때는요, 요게 의외로 나쁘지는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금 한 번 정도는 더 위로 올라갈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코아스템 캐몬 같은 이런 종목들.
자, 코아스템 캐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상당히 추세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여기서 바로 위로 해가지고 강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완만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즉 실적이 받쳐주는 상태에서 어떤 신약의 케이블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코아스템 같은 경우는 캐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 식약처에 등록이 돼 있는 그런 세포 치료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가 이제 경제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주도주가 잠깐 쉬어갈 때 순환매 도는 느낌으로 항상 받아들여지거든요. 네네. 이럴 때의 반등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점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일단은 바닥에서 잠깐 올라온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낙폭은 크지가 않을 거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 자리, 자 이렇게 봤을 때는요. 여기서 조금 올라가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은 자 요거를 잠깐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차트로 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바닥을 잡았어요. 사실상 요 자리. 자 여기 코아스템 같은 경우 5,100원대에서 여기에서 바닥을 잡고서 다시금 올라가는 자리에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떨어지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죠. 떨어지더라도 요 근처에서 뭐 신저가를 만들기에는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실제로 영업이익이 나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서는 대부분 메꿔가지고 들어가는 것들이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거는 우리가 보는 것들 중에서 일부 섹터들, 쉽게 해서 제약바이오라든가 일부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에 관련돼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매출이 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어느 정도의 임상 가능성 이거를 보고서 사실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주가 외부에서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요 R&D 섹터에서의 움직임에 거기에서의 현금 흐름을 더 정확하게 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많은 좀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이 제약바이오로 한 번쯤은 좀 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해 주셨던 유니콘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 이제 작전 세력들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세력주들이 제약바이오에 포진돼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피해를 입으셨는데 최근에 실적 위주로 우리 K바이오가 많이 체질 개선이 됐다라는 건 저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제약바이오도 이제 체질이 좀 바뀌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렇죠. 이제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고. GC 녹십자 계열사들 보면은 실적이 안 나오니까 아무리 뭐 뉴스 나와도 안 올라가듯이. 그럼 이제 우리 전문가님 보셨을 때 최근에 제약바이오 트렌드에서 좀 섹터를 좀 정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쪽에서는 좀 좋다. 뭐 줄기세포 아니면 비만 치료제라든지 뭐 이런 것 좀 유망한 좀 섹터를 좀 찝어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비만 섹터 GLP-01을 기반으로 하는 글루카곤 유사형 펩타이드 즉 바이오시밀러 중에서 이제 중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돼 있는 섹터들이 일부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웅제약이라든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봤을 때 상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특히나 대웅제약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여기서 이 자리 굉장히 완만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여기서 언제든지 위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 모두 다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건실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매출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신약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갔을 때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즉 세포 치료제는 아직까지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즉 줄기세포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증을 조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은 바이오시밀러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종목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한번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나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는 실적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주의 깊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와 관련된 관련주들도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실적 위크 대응 전략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종목들 위주로 네. 뽑아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는 일단 자동차라든지 조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좀 집중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이제 좀 보더라도 이쪽을 좀 집중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현대차 같은 경우 본다라면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 3월 달 행보하고 나서 그러니까 2월 달 급등하고 저 PBR 밸류 프로그램으로 급등하고 나서 행보하다가 살짝 조정받았지만 오히려 시장이 조정 나올 때 4월 달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럼 이제 이것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제 실적 발표 흐름에 따라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 흐름을 가고 있는데 GM 포드 쪽에서 전기차 관련돼서 어떤 전략 수정이라든지 또 테슬라 가 판매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대체제로서 코리아 FT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금호 타이어 같은 기업들도 저는 지난주에도 제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좀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조선주를 좀 본다라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오션이 상당히 이제 어떻게 실적을 좀 발표한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삼성중공업 계속 말씀드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엔진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만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또 어저께 행보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숨고르기가 끝난 거고 만약에 이제 조선 3사 좋은 실적이 나온다라면 이제 기자재 쪽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 엔진은 저속 엔진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반사이익을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도체를 본다라면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가면 안 된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저께 외국인들이 한 7천억 정도 매물이 나왔는데 대부분 삼성전자 쪽에 한 6천억 정도 매물이 나왔고 하이닉스에 거의 1,000억 정도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바로 돌리기는 좀 쉽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기술적 분석이 다는 아니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 보시면 61선까지 어떤 조정이 나오면 그때가 단기 바닥이고 그리고 나서 반등을 시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단기 바닥권에 반등할 수 있는 위치는 어느 정도 왔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 상승했었던 그 시작저가에 밀렸는데 다만 삼성전자는 지난번에 상승했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실적이라기보다는 젠슨 황이 삼성전자 HBM 반도체 좋아요라고 그 사인 하나에 급등한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컨커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떤 내용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이닉스의 실적이 주가에 좀 긍정적 역할을 해준다라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그리고 뭐 PSK 같은 기업들 계속 좀 주목해볼 이제부터는 조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자동차, 조선,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 섹터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 일단 이번 주 안에 현대차, 기아도 실적 발표가 네.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 PBR 관련주이면서 실적도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네.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이게 주가 하락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이 이미 실적은 잘 나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잘 가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주저하는 정책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현대 기아 특히 이제 작년부터 공격적으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 뭐 이런 부분들이 준비를 했었고 그런 것들이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달에 끝난 기아의 자사주 매입도 상당히 빠르게 끝났고 또 규모도 더 확대시켰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당도 앞으로 더 높이면 높였지 줄이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의구심 가질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현대라든지 삼성 뭐 이런 기업들이 뭐 주주환원 정책을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얼마큼 키우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만약 실적이 못 미쳤다라면 실적이 안 나왔다라면 그걸 못 지키겠지만 실적은 더 좋게 나왔는데 그걸 안 지킨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실적 오늘 얘기해 주셔가지고 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오늘 저녁에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또 서학 투자자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주식도
떨어지고 있고 차량 가격도 지금 시가로 파는 거 아시나요? 테슬라 가격이 매일매일 바뀌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테슬라를 보유하고 계신 우리 서학 투자자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 좀 많이들 답답하실 것 같아요. 뭐 저는 테슬라는 추가적으로 주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테슬라가 뭐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쪽은 이제 전기차 판매 쪽하고 또 뭐 다른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조금 스크래치가 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뭐 제품 출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생각 좀 하고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그 로봇 택시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가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단 한 번도 그 날짜를 맞춘 적이 없습니다. 뭐 사이버 트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이버 트럭 출시된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이번에 약간 이제 불량 이런 이슈도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투자자의 실망감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만약에 지금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게 맞다라면 뭐 욕먹을 각오하고 작년 저점이 $100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 가격까지는 하락 가능성은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반등을 줄 수 있는 위치까지는 어느 정도 나와 있지만 여기서 반등은 기술적 반등일 뿐이지 좀 충분한 조정이 한 번 더 나와줘야지 그때부터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짧게 또 우리나라 또 작년에 또 대표 종목이었던 우리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이제 또 테슬라 또 간밤에 이런 뉴스들 나와가지고 또 마음 졸이고 계실 텐데 네. 근데 또 좋은 소식들도 있어요. 뭐 리튬 값이 최근에 하락하고 있고 양극재 수출량이 좀 증가했다라는 발표도 있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반기까지 좀 참아 보신다면 조금 좋은 소식이 있을지 2차 전지는요. 뭐 2차 전지는 일단은 뭐 크게 막 조정이 막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에코프로가 거래 정지가 이제 풀리고 나서 일단 이 하락을 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락장에서 피한 상황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약간 2차 전지는 약간 색깔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변한 것은 작년에 에코프로, 뭐 포스코홀딩스 쪽으로 해서 주가가 좋았다라면 올해는 약간 이제 전고체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기업을 상승을 좀 하고 있고 엔캠이 올해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2차 전지에서 색깔은 변화가 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가 뭐 무작정 뭐 소외받는 경우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한 관련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이 준비해주신 제약바이오 관련주도 함께 이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들 좀 있을까요? 지금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그 바이오 시밀러하고 그다음 세포 치료 관련제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하면서 보여드릴 건데 우선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파미셀 우선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자리에서. 자, 두 번에 크게 올라온 자리가 있었고 난 다음에 즉 2017년도 20년도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는 지금 계속해가지고 3, 4년째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락이 들어있는 이 추세 안에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최근 들어가지고서 이 자리 자 여기에 자 5,340원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닥을 3번 잡아줬어요. 지금 자. 일단 여기에서 봤을 때는 우선은 그 파미셀이 다시금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모멘텀이 현재 있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앞으로는 이제 여기에서 그 라이선스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관련돼 있는 새로운 신약 관련된 세포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사실은 더 떨어질 수가 없는 자리죠. 이 정도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한 번 정도는 트라이를 해볼 만한 자리가 있다. 이렇게 저는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그 세포 치료제들이라는 것들이 그동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떨어져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힘들어하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파미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나고 있거든요. 다른 대비해서.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익들이 바로 세포 치료제가 현재
국내의 식약처에 등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나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즉 합법적으로 영업을 해가지고서 수익이 나는 업체라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 정도는 두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앞으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지 여부를 봐야 된다는 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여기서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역시 좀 보면은 생각보다는 횡보하면서 나쁘지 않은 자리입니다. 물론 그 회사 자체는 지금 조금 적자가 있긴 하지만은 여기에 16,500원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을 우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차병원에서 거기에서 이제 또 많은 자금과 지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임상에 대한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상당히 횡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의외로 지금 이 현재 자리에서는 또 굉장히 괜찮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보는 것들은 어디까지나 세포 치료제 관련된 것들 그런 이슈로서 보는 것들인데 이거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대웅제약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여러 업체들 그다음 ABL 바이오 같은 거 한번 보시죠. ABL도 지금 현재 보면은 요 자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나마 세포 치료주 중에서는 수익이 그 현실이 좀 적으면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1,700원대 요 자리에서 지금 이제 지지를 받고서 위아래로 이렇게 지금 횡보를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자, 위로는 해서 26,000원대, 아래로는 18,200원대까지 이렇게 요 밴드 안에서 지금까지 움직여 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술적으로도 접근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바이오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앞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해외와의 라이센싱이 앞으로 주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해외와의 라이센싱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셔야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케어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젠. 바이오시밀라 중에서는 그래도 좀 보는 것들이 셀트리온도 있지만은 그 이외에 또 케어젠이 또 의외로 나쁘지 않은 종목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라를 굉장히 많이 특히 펩타이드 위주로 해가지고서 많은 그 매출을 이뤘던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 같은 경우 나쁘지 않은 자리이고요.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긴 한번 트라이 할 만한 자리죠. 자, 19,900원 거의 2만 원대에서 지금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강하게 트라이 할 수 있는 자리. 자,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봤을 때 케어젠 같은 경우는 펩타이드가 더욱더 활용도가 높고 그다음에 원료 화장품 쪽으로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련주들 살펴봤고요. 이제 중요한 오늘의 승부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승부주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제부터는 오늘의 승부주 오늘장에서 어떤 수익률을 보이게 될지 함께 만나볼 텐데요. 어떤 종목들 기다리고 있을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우리 유창희 대표님 현대위아 그리고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의 CNR 리서치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주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다만 오늘 좀 시간이 좀 바투해서요. 좀 포인트만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포인트 잡아가면 좋을까요? 네, 현대위아는 이제 공작기계 관련돼서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슈가 계속 있을 때 현대위아 주목받지 못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앞으로 지켜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회사가 방산 관련돼서도 좀 엮이는 게 좀 있어요. 뭐 방산 매출이 많은 건 아니지만 뭐 그런 것들도 주가에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 특히 이제 전기차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계속해서 저는 현대위아가 앞으로는 뭐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들은 더 많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현대기아는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에 선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부분들이 실적으로도 좀 찍힐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박스권 흐름이에요. 5만 원 초반 그리고 한 6만 5천 원 상단이 6만 5천 원, 하단이 5만 원 초반이었기 때문에 지금 5만 원 초반까지 다시 내려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언제든지 지금 위치에서는 작은 리스크로
조금 높은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가 이루어지고 또 실적에 대한 흐름들을 이어간다라면 저는 일단 52,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다 생각하고 있고 어저께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박스가 하단의 지지가 확인된 것이라면 일단은 박스가 상단 한 65,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는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위아 대응 포인트 만나봤고요. 이어서 CNR 리서치도 함께 좀 포인트 짚어주시죠. 어떤 전략 세워갈까요? 네, CNR 같은 경우는 현재 보시게 되면 임상 실험이나 종양 실험 관련된 즉 리서치이기 때문에 실험에 관련된 그 임상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여기 보면 여기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CRO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그 로피바이오와 함께 해가지고서 FDA의 IND 쉽게 얘기해서 임상 승인 계획을 어프로발을 받았다, 즉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잠깐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현재 이 자리를 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자리입니다. 장기간 동안 해가지고서 바닥을 거의 했던 거의 바닥을 기었던 이런 종목이죠. 요 안에서 즉 1,145원에서 1,382원 요 사이에 요 안에서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 4월에 들어오면서부터 갑자기 수급이 크게 들어온 이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런 임상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보통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보통 여기에다가 이제 의뢰를 했던 클라이언트가 있죠. 그 의뢰했던 회사들이 보통 바이오 회사들, 특히 임상 관련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특별히 올라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모멘텀을 같이 끌고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특히 중요한 건 CNR 리서치가 지금 미국에다가 현재 지사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걸 했는데 첫 번째 가시적 성과가 지금 나온 게 이거예요. 그리고서 어제는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히려 반등을 해가지고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거래가 받쳐주는 상태에서 모멘텀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 다시금 한번 파동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파동을 주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다고 봤을 때는 충분히 공격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승부주 확인해봤습니다. 현대위아 그리고 CNR 리서치인데요. 오늘부터는 오늘장, 내일장 2부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의 승부주들이 얼마나 오늘장 안에서 수익률을 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방송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보시죠. 네, 오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실적 위크에 맞춘 대응 전략 함께 세워봤고요. 김첨규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돌아봐야 하는 제약 바이오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승부주는 현대위아와 CNR 리서치 꼽아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